시간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띄우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바로 이하 예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대 4.13 구리시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후보에 대한 초청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의거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담은 사회자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녹화방송되며 녹화본은 선거법상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본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약해서 본부의 기사로도 보도될 예정이오니 이 점 후보자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담에서 후보자가 발언하는 흑색 선전,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비방, 흑색 선전, 허위사실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객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토론회와 방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대담 순서는 후보자 정견 발표, 사회자 질문, 후보자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입니다. 먼저 후보자 대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무심양면 지원해주신 본부 송환은 회장과 편집 자문위원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원해주신 기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환은 회장이 안 계신 관계로 김승희 편집 자문부위원장님의 자문위원장님의 인사만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 위원장을 맡은 김승희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정숙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방청해 주시는 우리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내용대로 올바른 정견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는 구리시 4.13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에 대해 모든 후보들에게 지난 27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여 여부를 밝힌 후보들에게 대해 대담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시장 후보께서는 이번 4.13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정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기호 2번 김정숙 구리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시장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1만 표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박영수 시장을 당선시켜 주셨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시장직을 잃게 되었고 이렇게 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번 재선거는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 측에서 박영순 전 시장을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재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당시 문제가 된 현수막 내용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였습니다. 문구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법원은 최종적으로 문구 하나 가지고 당선을 무효시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4만 5천여 명의 눈물겨운 탄원서도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임식 날에도 박영순 전 시장은 만 14년 8개월간 구리시장을 역임하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후임 시장에게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잘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박영순 전 시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시장 퇴임 후 예정된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금년 2월 행자부의 투자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행자부 심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5월에서 8월로 계속 지연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외자 유치와 외국 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자본시장은 늘 유동적이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박영순 전 시장이 미국에서 체결한 30억 달러, 3조 4천억 원 외자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영순 전 시장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인해 이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고 박영순 전 시장은 이와 같은 사태를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여기저기 한두 시간씩 목이 쉬도록 전화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였습니다. 장장 8년이란 긴 세월을 피와 땀, 눈물로 쌓아온 이 사업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단언합니다. 이 사업은 박영순만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순은 지금 시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제가 시장에 당선되어 남은 임기 2년 안에 남편 박영순 전 시장과 함께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살려놓고 착공까지 하여 후임 시장이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김점수 후보께서는 주요 공약과 그 외의 공약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이 제일 큰 공약이 된 것은 다 아시지만 이것을 잘 설명하자면은 월드 디자인 사업은 한마디로 마일스 산업형 국제 디자인 도시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핵심 시설로 하스피탈리티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컨벤션 센터, 객실 4,000여 실을 갖춘 대형 호텔 3개,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 국제학교, 국제상업지구, 디자인 스쿨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디자인시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남은 일들은 금년 8월에 행자부의 투자 심사를 마치고 9월에 국토부에서 관부에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하고 9월에 공사체를 발행하여 내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것입니다. 한편 구리 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 고시 후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내년 후 2018년 초 사업부지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 투자그룹은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건축 설계를 진행한 후 2018년 상반기에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에 건축 허가를 내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김점숙만의 새로운 공약 14개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전통시장 내 제2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전통시장과 꽃길 일대에 상권을 확장시켜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사업 중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점수 후보께서는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중단하지 추진할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세우시면
이유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가 2월로 예정되어 있다가 이것이 5월에서 8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마 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행자부 심사를 제대로 준비하여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행자부가 지난 5차 심의시 재검토 사항을 시달려 왔는데 3개항입니다. 이 3개항을 충족시키려면 마스터 플랜이나 재무 분석 등에 대한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용역사들과 용역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물들을 외국 투자그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외국 투자그룹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영순 시장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대법원 사건 이후 투자그룹 대표인 커크리 씨가 보내온 메일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 have always had tremendous respect for you since the first time we met in Seoul. 이 말은 내가 처음 서울에서 당신을 만난 이후 나는 당신을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즉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당신을 믿는 그런 인연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심사는 5월은 이미 늦었고 8월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까지는 먼저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점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 대표들의 협조를 받아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고 행자부 심사를 통과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월드 디자인시티는 3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5월 내지 6월 아니면 그 이후 선거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점수 후보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향후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퇴임 후에 올해 2월로 예정된 행자부 심사가 5월 이후로 연기되는 등 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1월 뉴욕에서 30억 달러, 즉 3조 4천억 원 투자 협정에 서명했던 트레저베이 그룹의 커크리와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닉 치니 씨가 지난 2월 11일 불시를 방문하여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30억 달러 투자를 철수하고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박영순 전 시장과 함께 그 이튿날 2월 12일 서울에서 이들 투자그룹과 대표들을 만나서 투자 철회 의사를 제고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업을 박영순 전 시장과 함께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하니 다른 도시로 투자처를 옮기는 것을 제고해달라고 했고 이분들은 선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 투자 철수를 막아낸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시장 후보가 최근 1년의 언론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중앙의 수용자 심사가 계속 반려되고 있다. 이 사업을 현 상태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보완한 창조부나 용합밸리로 개발하겠다는 등으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에 창조 융합밸리 사업을 대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사업은 3월 19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조건 모델이 된 바 있고 그 조건 중 가장 핵심인 행자부 투자 심사가 5차까지 진행되어 이제 6차 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칭 집권 여당 소속을 내세우며 32년 공직 경험이 있는 행정 전문가라 하는 분이 이 사업을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박영순 전임시장이 8년을 이끌고 왔던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이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임기 2년 2개월 만에 시장 임기 착공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2년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가능하다고 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단 제가 당선되면 금년 8월에 행자부 투자 심사를 마치고 9월에 국토부의 관보에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하고 9월에 공사체를 발행하여 내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것입니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 고시 후 실시계획 명령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내후년 즉 2018년 초 사업부지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그룹은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건축 설계를 진행한 후 2018년 상반기에 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에 건축 허가를 내고 착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질문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 부지 25만 평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인지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리시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만약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월드 사업이 백제된다면 그들은 떠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한마디로 마이스 산업형 국제 디자인 도시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스는 미팅, 그다음에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그다음에 E는 이벤트 또는 엑서비션, 즉 회의를 하거나 만나거나 전시하는 그런 산업형, 요즘에 유행하는 산업형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 시설로 하스피탈리티 디자인 센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호텔 4,0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3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거주 지역,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하기 때문에 국제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 상업 지구, 그 다음에 디자인 스쿨들이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그러한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19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조건부 의결이 된 바 있고 그 조건 중 가장 핵심인 행자부 투자 심사가 5차까지 진행되어 이제 6차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행정정찰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 소속이
이거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번 시장은 2년짜리 반쪽 임기 시장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즉히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최소 5에서 6년 이상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심 여러분께서 잘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2년 안에 다른 사업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새누리시장이 들어서서 이 사업의 성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영혼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는 구리시 의회에서 결단코 이에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사업 중단에 대한 국제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 참으로 큰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와 지역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 아트홀이 들어서면서 구리시와 남양주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호수공원은 친환경도시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리 아트홀이 공연, 관람 등의 치중에 상업적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장자호수공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2차 확장 공사가 지연되어 장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리 아트홀은 박영순 전 시장이 구리시를 서울 동부 전역 문화예술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 여러분께 대한 공약 사업으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 후 즉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상의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 공사는 사유지 보상 등 예산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서울 동쪽 가장 아름다운 호수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 도평동, 수택 3동에 비해서 구리시 갈매동, 인창동, 산호동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구리시의 강남과 강북으로 비교마저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구리시의 강북으로 비유되는 동구, 산호, 갈매동 등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리시의 강남 또 강북 얘기는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도평동은 LH 공사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여 조성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도로 등 일부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백화점,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이 멀고 교통 또한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인창동으로 불리우는 경춘북도 북쪽 지역엔 구리역, 갈매역, 백화점, 롯데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있어 주민들이 살기 편리하다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구리시는 박영순 전 시장 재임 시 구리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쪽의 갈매동은 갈매 역세권 개발, 산호동은 최고의 주거단지 개발, 동구동은 유통종합시장 복합개발, 청소년 수련관 뒤 시유지 복합개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구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강변의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와 어울리는 구도심지 개발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5월 말이면은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갈매동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매동엔 우선 보금자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매 역세권 개발과 담터지역 개발 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주 목적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때문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리 월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연지책으로 구리시의 시설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구리 월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구리도시공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의 1차적 설립 목적은 구리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 주체로 설립된 것입니다. 또 어느 도시건 시의 시설물 관리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구리시에서 시설물 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행자부 투자 심사 완료 후 도시공사는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리 도매시장은 구리시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아 상인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구상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 며칠 전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중도매법인 대표분을 만나뵙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장이 개설권자이긴 하지만 모든 업무를 농수산물 도매공사 사장님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또 현 사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임 후 공사 사장님과 협의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 산호동은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 예정 부지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산호동 주민들은 제2의 갈매 보금자리처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뉴스테이 사업은 현 정부의 시책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기초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한다라든지 막무가내식 반대만은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 결정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호동의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리시 공직사회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직사회는 수년 전부터 파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서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민선시대가 만들어놓은 병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김점수 후보님께서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이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되 연공 서열 등 객관적 기준에 합당하도록 한다면 대다수 공무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난 토론회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토론회 때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후보자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근흥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구리시의 자랑이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동근흥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비전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근흥 주변 개발 계획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동근흥 입구 주변은 난개발 상태인데다 땅값이 너무 높아 시에서 땅을 매입하여 무엇을 하기에는 도저히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박영순 전 시장은 성신양의 위편, 왕수천변 3만여 평의 조선 왕조 역사문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일찍이 국토부로부터 관련 절차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재정상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2018년 민선 7기 구리시장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민들이 질문해주는 사항입니다. 구리경찰서 앞에서부터 장자대로는 광폭 직선 차선입니다. 주말에는 차량 통행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곳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마음껏 즐기고 문화예술인들이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관계기관 또 인근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개인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시장에 당선되면 박 전 시장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직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진점수 후보님께서는 행정에 대해 모른다는 것과도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구리 살림을 맡은 사람입니다. 살림은 시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시장, 또 국과장, 또 수백 명의 실무자가 있습니다. 결제도 시장이 일일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들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만 15년 전 박영순 시장을 내조하면서 오늘날 구리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남편과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며 결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박영순 전 시장이 해오던 일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남은 임기 2년 2개월 동안 구리시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공보물을 보시면 공약에 대해서는 박영순 전 시장이 추진해온 공약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점숙만의 새로운 공약 14개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전통시장 내 제2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전통시장과 꽃길 일대의 상권을 확장시켜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보자 지지 발언과 후보자가 시장이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 후보께서 사실상 이 사업을 중단하고 새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살려내고
착공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김점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점숙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시장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김점숙 후보와 대담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대담은 주식회사 대일냉동, 주식회사 동진건설, 주식회사 삼대유통, 돌다리 코엔유 성형외과, ING건설, 음명시설 전문업체,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행복의 날개, 강병섭 세무사, 구리농산물 도매시장 선도수산, KT 구리지사, 구리남양준의 편집 자문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구리시의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국가 안보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후보자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찍는 유권자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4월 13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오민석 카메라 운선호 보도기사 기록의 이건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